예,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2교시에 설명드렸던 예외에 대한 좀 더 세분화된 모습을 좀 보여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throw와 finally throws. throw와 throws는 다른 겁니다. 두 가지는 달라요. 그 차별점들, 차이점들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throw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외를 강제로 사용자가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즉, 0 나누기 예외 발생시키는 거 말고 사용자가 예외 상황을 임의로 만들어서 이건 예외다 라고 프로그램에 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외를 발생시키는 것은 사용자가 정의하는 예외가 발생시킬 수 있는 건데, 이러한 예외는 예외 객체를 통해서 발생을 시킬 수 있어요. 자, 예외 객체 생성하는 방법은 첫 번째, exception 클래스 타입의 이 객체를 하나 만들 텐데요. 이 이름은 마음대로 하셔도 되죠. E1, E2 뭐 어떤 것이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new exception, 즉 exception 객체를 만드는데, 재밌는 점은 괄호 사이에 예외에 대한 설명을 작성을 한다는 겁니다. 사용자 정의 예외 발생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요. 자, 아직까지는 예외 객체를 만들었을 뿐 예외를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요, throw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위에서 만든 객체 2를 throw, 던지겠다 라는 뜻입니다. 예외를 던진다, 예외를 발생시켰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발생된 예외는요, 이 객체는 캐치블럭이 있어야지만 잡아서 예외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캐치블럭의 매개 변수를 간단하게 보시면요, 예외를 수신한 경우 수신된 예외 객체를 매개 변수로 취급을 합니다. 즉, 우측 예제에서는 E1이라고 해놨어요. E1 객체, 즉 이 부분이죠. exception E1, 요 객체 안에 예외에 관련된 내용이 수신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외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get message 메소드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우측에 있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외를 만들었죠. 예외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try, throw 2에서 이 예외를 던졌습니다. 전송을 한 거죠. 전달을 하게 되면 누가 받냐? 예, 캐치블럭이 받을 겁니다. 이 throw 하는 문장은 반드시 try 블럭 안쪽에 포함이 돼야 돼요. 예, 처음에는 throw를 쓸 일이 없겠지만 좀 더 고급 프로그래밍으로 갈수록 사용자가 정의한, 즉 프로그래머가 정의한 예외 상황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이럴 땐 예외로 처리하자 라고 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캐치 블럭 안에 exception에 보니까 E1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 E1 매개 변수에 우리가 전달한 이 예외가 수신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에 수신된다. 즉 예외 수신, 잡기에 해당되는 캐치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E1 안에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 어떤 메시지냐, exception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자가 만든 문장, 요 문장이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E1 객체에 점 찍고 get message 라는 내장 함수를 이용하시면 사용자 정의 예외라는 글씨를 반환해 주기 때문에, 즉 반환값이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가 반환되기 때문에 이 녀석이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throw, 이럴 때 사용하는 게 throw예요. 근데 초반에는 이 throw를 쓰실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다만 방법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뒤에서 나올 throws 하고 그러니까 혼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예외를 강제로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예외 객체를 통해서 throw 할 수 있다. 당연히 try 캐치 블럭 내에서 캐치로 잡아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through는 향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through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간단하게 정리를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예외들을 잘 보시면요, 예외 exception이라는 클래스가 있었는데 그 클래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 처리를 기준으로 하는 두 그룹의 예외 클래스가 존재하는데요, 런타임 exception 클래스가 있고요, exception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데 얘 또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최상위는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 클래스 밑에 throwable 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클래스 밑에 exception 클래스가 있고 error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 exception 클래스 밑에는 IO exception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runtime exception 이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예외 부분은 뒤에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에러 부분이 아니죠. 그쵸? 네. 아, 저기 런타임 익셉션 잘못됐습니다. 매 시간 제가 PPT를 만들다 보니까 약간 오타가 좀 섞이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정정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기타 이런 에러들이 있어요. 이건 클래스 이름이 아닙니다.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위에서 정의를 내리기를 런타임 익셉션이 있고 두 가지 그냥 익셉션 클래스가 있다고 했는데, 런타임 익셉션을 먼저 보면, 물론 이것의 부모는 익셉션 클래스입니다. 자, 런타임 익셉션은 프로그래머 실수로 발생하는 예외 처리를 필수적으로 해줘야 된다. 나중에 향후에 예외를 집어넣으세요 라는 문장을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또는 밑에 exception 클래스는 사용자의 실수와 같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예외, 선택적으로 예외를 처리한다. 아까 우리 exception 같은 경우에 스캐너 쓸 때 exception을 안 넣어도 되고, 코드상에 이제 트라이 캐치 블럭을 안 써도 됐죠. 컴파일은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저 위에 있는 런타임 익셉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트라이 캐치 블럭을 넣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서 봤냐면요, 우리 스레드 공부할 때요. 스레드 공부할 때 슬립 줄 때 강제적으로 트라이 캐치 블럭을 넣으라고 나왔죠. 그것은 런타임 익셉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선택적으로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을 한다. 자, 이 하이어러키, 즉 계층도를 본 건데요, exception, IO exception, class not found,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exception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runtime exception, 아래쪽에 arithmetic exception, class cast exception, null point exception 다 봤던 거죠, 우리. 자, index out of bound exception, 이거 같은 배열 사용할 때 범위를 벗어난 참조를 하면 이런 예외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런 다양한 예외들이 존재를 한다. 근데 선택적인 것도 있고 필수적인 것도 있다는 것을 규정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exception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시면요, 이제 메인 함수 안쪽에다가 exception을 만들었고요. 우리가 아까 객체 throw 할 때처럼 객체를 만들었고요. throw 2를 넣어줬습니다. 근데 빨간색 오류가 나고 있죠. 그쵸? 이러한 경우에는요, 코드에서 반드시 try catch 블럭을 사용해라, 강제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우스 올려서 처리하시면은 지금처럼 우측에 있는 것처럼 수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동 처리. exception 클래스 타입으로 만드는 건데 왜 강제적으로 하라 그래? exception 안에는 런타임에서만 필수래매. 그렇지는 않아요. 런타임은 무조건 필수고요. 런타임 예외는 무조건 필수고, 지금 같은 경우 throw 같은 경우도 예외에서는 필수적으로 넣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적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
예외 처리가 더 꼼꼼하게 돼 있으면 프로그램은 좀 더 안정화가 될 겁니다. 자, 아래쪽 코드를 보시면요, 이번에는 exception 2를 했는데 runtime exception 하고 runtime exception 객체를 만들었죠. 여긴 대표격인 exception 클래스, 부모 클래스로 만들었는데 여긴 하위 클래스인 runtime exception으로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2를 전달을 했더니 여기선 try catch를 하는 거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네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try catch 블럭을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예외 처리는 꼼꼼하게 잘 신경 써서 하자.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에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runtime exception 부분들은 예외 처리는 필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코드상에서 runtime exception에 대한 것을 필수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즉 혼용이 이루어지는데 가급적이면 예외가 발생 가능한 것은 모두 예외 처리를 해주시는 게 맞죠. 하지만 코드상에서 강제성을 띠는 부분들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위에 들어오는 예외가 처리를 더 들어오려고 하는데 문제가 된다. 예외 처리해라. 그래서 try catch 쏴줬는데 runtime exception 2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라는 부분, 수정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예. 물론 나중에 그것을 받아서 캐치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면 당연히 try catch를 넣어줘야겠죠. 자, 그 뒤로 그렇다면 이 exception 클래스는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예외 관련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 즉 최상위 클래스입니다. 오브젝트 밑으로 있는, throwable 밑으로 있는 것으로 봤을 땐 예외는 exception이 제일 부모예요. 이 하위 클래스, 자손 클래스로 데이터 포맷, no search field, IO exception, runtime exception, class not found exception 등등등 무수히 많은 클래스들이 존재를 합니다. 알아두시면 뒤에서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자, IO exception의 하위 클래스, 즉 자손 클래스는 file not found exception이 있습니다. 즉 파일을 찾지 못하겠다. IO, input, output 예외거든요. 입출력의 예외가 발생될 때 파일이 없는데 입출력을 해라, 읽어라, 또는 파일에 써라 할 때는 그런 파일 없어 라는 예외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파일이 없으면요. 자, 이럴 때 예외가 발생될 수 있고요. 그리고 runtime exception의 하위 클래스로서, 즉 자손 클래스요. 자꾸 오타를 냈네요. 잠시만요. 클래스 부분으로 가서 하위 클래스로는 arithmetic exception, 클래스, cast exception 등등의 자손 클래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뭐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외 처리를 대표격 하나로만 처리해도 되고 각각의 세분화 시켜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바로 뒤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때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캐치문의 매개 변수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위 예외 클래스를 직접 또는 개별적인 세부사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하나 이상의 캐치 문장이 사용 가능하다. 캐치 문장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단 캐치문은 하위 예외 클래스 다음에 상위 클래스 순서로 지정을 한다. 즉 상위 클래스가 아래쪽 캐치 문장으로 갈 수 있다.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try 블럭 내부에 중첩된 try 캐치 블럭을 집어넣을 수 있다. 즉 try 캐치 블럭이, 여기 try 블럭이 이렇게 있는데 try 블럭 안쪽에 또 그 안에다가 try 캐치를 내포해서, 즉 감싸서 코드할 수 있다. 우리 if문 안에 if문이 중첩될 수 있듯이 try 캐치도 중첩이 가능하다 라는 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가 했던 거죠. 3 나누기 0을 한다. 강제로 예외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캐치 문장을 하나만 쓰지 않고 우리는 exception이라는 클래스 하나만 이용해서 사용했는데 캐치를 2개 놓은 겁니다. 예.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산술연산, 지금 같은 경우는 산술연산 에러가 발생되겠죠. 3 나누기 0을 했으니까 arithmetic exception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캐치가 일어나게 되겠죠. 아래에도 exception이 또 있어요. 그러면요
여기서 캐치가 처리가 됐으면요, 아래에 있는 캐치는 무시되게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arithmetic exception은 exception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입니다. 즉 캐치 문도 순서를 정하기를 위쪽에 있는 것이 자손 쪽에 해당되는 클래스 캐치, 그 위에는 부모 쪽에 있는 클래스 캐치를 구성하게 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다 이해되시죠? 하나의 트라이 블럭에 하나 이상의 캐치 블럭을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우측에 있는 코드는 중첩을 표시한 거예요. 트라이 문장 안쪽에, 자, 3 나누기 0을 하는 것을 트라이로 또 쌌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캐치는 얘가 처리하도록, 즉 arithmetic exception을 이 내부에 집어넣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이외의 예외는 대표격인 exception으로 처리를 해라 라고 부모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첩 역시 가능하다. 다 이해되시죠? 캐치를 하나 이상 나열해서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중첩한 형태로 캐치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캐치의 문장을 여러 개 쓸 때는 위쪽이 자손 쪽 예외고 아래쪽이 부모 쪽 예외다. 그러면 그 예외를 캐치를 따라가면서 자신에 해당되는 캐치가 딱 만나는 순간에 해당되는 캐치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캐치 블럭으로 가서 얘기를 하면요, 트라이 블럭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발생한 예외를 처리할 캐치 블럭을 먼저 찾습니다. 나와 관련된 캐치가 있는가 라고 쭉 찾아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캐치 블럭부터 순서대로 탑다운 형태로 찾아 내려갑니다. 즉 캐치를 여러 개 만들어 놨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일치하는 캐치 블럭이 없는 경우 예외 처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맨 마지막에 exception 클래스를 최상위 부모 클래스로 exception 클래스를 지정을 해서 캐치를 만들어줘요. 자, 그리고 exception은 매개 변수로 갖는, exception을 매개 변수로 갖는 캐치 블럭, 즉 exception 클래스를 캐치 블럭으로 갖는 것은 모든 종류의 예외 처리가 가능하다. 즉 자손 쪽에 해당되는 것을 다 받아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세분화 안 시키고 그냥 대표에 해당되는 exception 하나만 캐치 블럭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캐치 블럭으로 주로 exception을 사용을 하거나 예외의 최상위 클래스로서 그냥 한 개만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세분화시켜서 제일 마지막에다가 작성을 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편적으로는 세분화시키는 것이 맞는데 그게 좀 아리송하다 라고 할 땐 대표 exception 하나만 가지고도 커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캐치. 그래서 이런 캐치를 다시 살펴보면요, 캐치 문장 안에 아까 우리가 get message라는 메소드를 보여드렸는데요, 거기에 메소드는 한 가지가 좀 더 있어요. print stack trace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print stack trace요. 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 당시에 호출 스택, 즉 한 메소드들이 호출되면 이렇게 스택에 딱 쌓이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부터 위부터 이렇게 쭉 차여 나갈 텐데, 그 호출 스택에 있는 메소드의 정보, 어디서 예외가 발생됐는지, 즉 메소드의 정보하고 예외에 관련된 메시지를 출력을 해줍니다. print stack trace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요, 나는 메소드는 상관없고 그냥 예외 메시지만 출력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냥 get 메시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외 객체에 대한 것을 메시지만 출력할 때 get 메시지, 발생한 예외 클래스의 인스턴스에 기록된 메시지를 반환한다. 메시지만 쓸 경우, 위에는 메소드와 메시지를 모두 확인할 경우. 자, 아래쪽 코드를 보겠습니다. throw 2를 했죠. exception 대표로 예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캐치도 exception만 했어요. 자, 여기는 매개 변수의 이름을 e1으로 줬습니다. 2로 줘도 상관없지만 여기가 2가 있는데 또 2를 주면 중복되니까 이름을 다르게 준 겁니다. 그래서 e1에 .print stack trace 얘를
사용하고 밑에 get message 부분까지 같이 출력을 했는데요. 보면은 이런 게 돼요. 우측의 결과인데 print stack trace를 하면요, 자바의 language의 exception 사용자 정의 예외라는 형태로 출력이 되면서 밑에는 이 부분이죠. println에서 메시지 E1의 get message를 하니까 이 부분만 출력을 한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at throw main이라는 부분은 trace 안에서 출력이 된 겁니다. 자, 메소드 정보와 메시지 정보를 모두 출력할다. 그럼 print stack trace 그냥 단순히 메시지만 쓰겠다. get message 두 가지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잠시 코드로 잠깐만 와 보면요, 파일을 좀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네. catch main이라는 함수라는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게요. 메인 함수 포함하겠습니다. 연관되지 않은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exception 2는 new exception 하시고 사용자 정의 예외라고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throw 2를 하려고 하는데 예외 처리하라고 그러죠. 마우스 올리시고 add throw declaration 이라는데 throws 이 부분은 사용하시면 문제가 좀 됩니다.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try 수작업을 좀 하셔야겠네요. catch exception 2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쓰면요 위에서 2하고 또 겹친다 그러죠. duplicate 파라미터 2 그렇죠? 2라고 하니까 여기도 2가 있는데 또 겹친다 라고 해서 여기 이름을 E1 바꿔줄게요. 그리고 E1 print stack trace 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얘만 출력해 볼까요? 실행을 해 보시면요, 자, 사용자 정의 예외라는 메시지도 보이지만 여기 at catch main 하고 메인 함수의 어느 부분에서 예외가 되는지까지도 설명을 합니다. 그쵸? 예. 즉 메인 메소드 안에 exception 요 녀석에서 문제가 발생된 거다 라고 확인하는 것이고요. 자, 그게 아니고 메시지만 출력하겠다. 네. 메시지 플러스 E1.get message 이렇게 해주시면요, 위에 것은 잠시 추석 처리할게요. 이 상태로 실행을 하시면은 사용자 정의 예외라는 메시지만 출력을 해주죠. 그쵸? 메시지 에러에 메시지만 뽑아올 때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확인해 본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남았는데, 첫 번째 finally라는 부분입니다. finally 즉 최종적으로 뭐 이런 뜻이죠. 즉 이 finally 문장은 원래 try catch하고 같이 쓰여지는 그 키워드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예외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실행되어야 하는 코드를 작성한다, 이 부분에다가. 그래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안 써도 된다, 하지만 try, catch, finally 순으로 작성을 한다.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try 문장에서 예외가 발생되면 catch 블럭으로 갈 것이고요, catch 블럭의 내용이 끝나고 나면 finally 문장이 수행이 된다. 예외가 발생되지 않았을 땐 try 블럭이 정상 동작이니까 catch는 동작 안 하고 finally 블럭으로 이동이 돼서 프로그램이 동작한다. 그러면 굳이 쓸 필요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try catch 블럭에서 return 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finally 블럭은 무조건 수행이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래 코드를 보시면요, 예외를 발생시켰어요. 그러면 당연히 catch 블럭으로 오겠죠. 근데 이 catch 블럭 안에서 이 두 문장이 수행되고 return이라는 문장을 제가 강제로 줬어요. 그러면 해당되는 메소드에서 반환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자신을 호출한 쪽으로 반환이 일어날 텐데,
파이널리를 안 쓰면요, 이 문장을 안 쓰고 이렇게 마무리 작업 중이라고 문장을 수행하는 코드가 있다면 return을 만나면 이 문장은 수행을 안 하게 됩니다. 동작을 안 해요. 근데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스캐너를 클로즈 한다 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면 리턴 문이 있어도 예외 처리 후에 프로그램에 반환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메소드 반환이 일어나도 동작할 코드는 파이널리에 기록을 한다면 스캐너를 반환을 해주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 파이널리 블럭은 반드시 예외와 상관없이 수행돼야 되는 코드가 있다. 예외로 리턴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꼭 해야 되는 코드가 있다 라고 한다라면 파이널리 블럭에다가 작성을 한다는 것이죠. 다 이해되시죠? 쉬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throws라는 부분으로 할게요. 얘는 주로 throws 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자, 얘는요, 아까 우리가 throw하고는 조금 달라요. 조금 얘기가 다른데 근본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 던지는 건 맞아요. 자, 예외를 처리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예외 발생 시 예외가 포함된 메서드, 즉 예외에 해당되는 포함된 메서드를 호출한 메서드로 예외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가 메서드가 있어요. 여기에 예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메소드를 어떠한 또 다른 메소드에서 메인에서 이 메소드를 호출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예외가 발생이 됐죠. 근데 throw 2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외를 throws라고 구성을 하면요, 자신을 호출한 메소드한테 예외를 전달을 해버립니다. 이 내부에서 처리하지 않고 예외를 캐치 블럭을 처리하지 않고 자신을 호출한 쪽으로 전달한다. 그래서 예외 발생 시 예외가 포함된 메소드를, 예외 상황이 포함된 메소드를 호출한 메소드로 전달한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바꾸면 좋겠네요. 예외 상황이 포함된 메소드를 호출한 메소드로 전달한다. 호출한 메소드에 예외 처리 작업이 필요하다. 자, 보면 아래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exception test라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exception test는 여기 있네요. 이 녀석에 보니까 예외를 throw 해줍니다. 원래 여기선 try catch가 있어야 되죠? 근데 함수 뒷부분에 보니까 throws exception 이렇게 되네요. 즉 예외를 throws 해라. 이 얘기는 이 throw 된 예외를 이 내부에서 처리하지 않고, 이 함수 내부에서 처리하지 않고 자신을 호출한 쪽으로 전달을 해라. 이쪽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호출한 쪽에서 try catch를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throws, 함수 뒷부분에 throws를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아까 코드 잠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요, 지금 이 부분이요. 자, 이거. 자, 이렇게 되면 오류죠. 자, 마우스 올려보면은 add throws declaration 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쵸?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메인 함수에 throws exception 이라는 것이 표시가 돼요. 그러면 메인 함수를 호출한 쪽에다가 이 예외를 전달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지금은 exception test 함수를 호출하면서 내가 이 안에서 예외가 발생되면 그 안에서 예외 처리하지 않고 자신을 호출한 쪽으로 throw를 해버리겠다. 그러면 이쪽 메인 함수 쪽으로 예외가 전달이 돼서 이 부분에서 예외 처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throws 절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코드는 아까 제가 코드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예외 메소드를, 예외 상황을 메인 메소드로 호출한 시스템 쪽으로 예외를 전달을 해버려요. 그러면 나는 try catch를 넣어줄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 이해되십니까? exception test를 호출을 해도 이쪽에서 throws 하니까 이쪽 메인으로 갈 거고요. 메인에서 나 try catch 안 쓸 거야,
다시 throws 해버리면 메인을 호출한 시스템 쪽의 메소드에서 저 throw를 컨트롤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예외 되던지기입니다. rethrowing인데요. 잘 보시면 예외 메소드를 호출한 메소드와 호출된 메소드 양측에서 모두 처리할 때, 즉 exception을 호출했는데 이쪽에서도 예외 처리를 하겠지만 예외가 발생되는 이쪽 exception 테스트 함수 내에서도 예외를 처리할래 라고 하면요, 자신 내부에도 try catch를 집어넣어 주시고요. try catch를 넣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캐치에서 throw를 한 번 더 합니다. 그쵸? 그럼 캐치에서 처리를 마무리 짓는 게 아니고 throw를 하면 자신을 호출한 이 throws exception이 포함되어 있는 exception 테스트를 호출한 쪽에서 다시 또 한 번 try catch 블럭을 사용을 하는, 두 번 다 사용, 이쪽에서도 예외 처리하고 이쪽에서도 예외 처리하겠다. 여기서 예외 처리해버리면 끝인데 다시 throw E1을 주기 때문에 throws 절에 의해서 자신을 호출한 메인 쪽으로도, 자, 예외 throw 하니까 캐치가 처리할래, 그 다음에 throw E1을 다시 또 던질래, 캐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throws 절에 의해서 메인 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이 메인에 있는 try catch 쪽으로 이동을 해서 예외를 두 번 처리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처리하고 여기서도 처리하고, 이렇게 두 번 처리할 땐 rethrowing을 하면 됩니다. 근데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예외 처리 쉽지만 기억해야 될 문장들이 좀 많이 있죠. 개념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예외 처리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저하고 코드할 때 제가 예외 처리 문장을 많이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그 문장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시려면 지금 부분을 다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과제에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너무 쉬운 과제 드렸어요. 자, 일단 구성, 프로젝트 메인 클래스, 이 메인 클래스 하나만 있습니다. 그 안에 스캐너 객체 하나 만들 거고요. 입력 받으려고요. int 타입의 변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숫자를 입력 받을 겁니다. 그리고 예외 처리를 구성할 거예요. 기능을 보시면요, 5회 반복해서 정수값을 키보드로 입력을 받는다. 입력 받은 값 자체를 화면에 출력을 할 것이다. 그냥 입력받고 바로 출력, 입력받고 숫자 출력, 즉 next int 메소드를 사용할 겁니다. 근데 next int는 수만 입력하죠. 정수만 입력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문자 또는 문자열을 입력을 하면 문제가 발생되겠죠.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만약 정수가 아닌 문자나 문자열, 실수를 입력을 할 경우에 예외 처리를 해보자. 그럼 입력받는 문장을 try catch 블럭으로 쌓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그것을 캐치 블럭에서 예외가 발생이 되면은 캐치 블럭에서 어떤 예외가 발생됐습니다.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를 찍어보면 알겠죠? 메시지를 이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는 예외가 어떠한 예외인지를 직접 확인들 하시고요. 제가 문자를 캐스팅할 때 캐스팅이 안 된다는 메시지, 예외가 익셉션이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스캐너 객체의 종료는 파이널리 블럭에서 집어넣어라. 즉 예외 처리의 마지막 부분에 파이널리 블럭을 넣어서 스캐너의 클로즈 문장을 수행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과제입니다. 쉽죠? 즉 숫자 입력할 땐 숫자만 입력하세요 라고 안내 문장을 주려고요. 숫자 이후에 다른 거 사용 안됩니다. 5회 반복이니까 트라이 캐치 블럭을 다시 포문으로 쏴주면 되겠죠? 감싸서 그 안에다가 입력을 받는 코드를 트라이 캐치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외 처리에 관련된 실습 문제를 드린 겁니다. 자, 제출 방법은 동일하게 프로젝트 폴더를 압축해서 자바 파일 하나 할 겁니다. 제출하시고요. 학번 반 이름, CTL 사이트에 과제 제출란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수업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차에는 조금 고급진 부분이 좀 나올 거예요. 13주차인데 14주차, 14주차죠. 15, 16주 13번째 수업이지만 15, 16 2주가 남았습니다. 2주 동안 첫 번째로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제네릭이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네릭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리스트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게 될 거고요. 좀 약간 응용편을 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거, 그리고 래퍼 클래스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드릴 것이고, 시간이 여유가 안 될 것 같은데 파일 처리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파일 여기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은데, 이 파일 처리 부분은 안드로이드 시간에요,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파일은 그때도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설명을 그때 드릴 거고, 파일은 빼고 제네릭 부분하고 래퍼 클래스 두 부분을 하면 15, 16주가 끝나고 17주 차에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자, 과제물들 잘 정리하셔서 노트에다가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PPT에 올라와 있는 글 이외에 추가적인 설명, 말로 하는 설명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잘 작성을 하셔서 노트 관리하시고요. 개발자 노트 한번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날, 수업 마지막 날 그거에 관련된 어떤 커멘트를 좀 할 겁니다. 시험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